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학습의 복리 효과.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학습도 들어보셨고, 복리 효과도 들어보셨을 텐데, 학습의 복리 효과는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고, 근데 듣자마자 딱 감이 오죠. 네. 자, 이건 성장을 하기 위한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동기죠. 모티베이션과 그리고 비전. 두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 액션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부는 아닌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요런 거 해봐.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 좀 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피드백과 실행 계획을 줘봤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충만해. 아, 지난번에 했던 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피드백도 받았어요. 근데 실행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면 실패가 무서워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는지 알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았을 때, 아,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동기가 계속 생겨나고, 피드백을 많이 듣고, 실행을 더 많이 한다. 이러면 이제, 오, 더 많이, 더 빨리 성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눈으로 와닿게 설명을 해보면, 돈이 0원에서 1억이 되는 건 1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에서 2억으로 넘어가는 건 또 1억이 증가하죠. 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빵원에서 1억 만드실래요? 1억 원에서 2억 만드실래요? 음,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더 쉽죠. 왜냐하면 이미 1억 원이 되어 있는 상태는 뭔가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빵원과 1억 원을 뭐 연금리 5%에 넣었을 때 1년 뒤에 금액이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좀 더 과학적, 물리적 개념이 좀 필요한데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학습이라는 것에 붙여볼게요. 속도와 가속도의 차이 뭔가요? 스피드와 액셀러레이션의 차이. 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가속도를 높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물론 뭐 조건을 잘 맞추면, 왜냐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등 가속도와 그 다음에 등 속도와 혹은 가속도가 선형으로 곡선형으로 증가하는 건 다 다른 결과가 있겠죠.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이유는 잘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뭐 매일 아침 영어를 30분씩 한다. 뭐 매주 코드 리뷰를 한다.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이유는 잘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잘 하고 있는지 잘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예제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달에 책을 한 권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권을 읽죠? 12권을 읽어요. 음,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거, 오, 잘하고 있네. 좋은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속도와 가속도의 축으로 보는 거죠. 한 권을 읽는데 드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물론 약간 이상적인 전제가 필요한데요. 책의 내용이 다른데도 같은 속도가 걸린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책 읽는 실력이 동일했을 때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 1시간이 걸린다면 그걸 12번이나 반복을 하면 12권을 읽을 때는
1권을 읽을 때보다는 시간이 줄었어야죠. 첫 번째 책도 1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12번째 책도 1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꽤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책 읽는 실력은 전혀 늘지 않은 거죠. 책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지식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습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읽는 실력 자체가 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120권 읽을 거예요. 만약에 책 읽는 실력을 기르는 데 시간을 쓴다면 10년에 140권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면 결과가 다르겠죠? 이런 겁니다. 학습의 복리 효과는 그냥 반복해서 같은 속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거죠.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장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무언가를 했을 때 시간도 그대로인데 아마도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성장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기술의 아티클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하나 읽는데 2-3시간 정도 걸렸어요. 왜냐면 맥락도 없고 여기서 뭘 더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어떤 내용인지도 잘 맞추지 못해서 2-3시간씩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아티클 하나 읽어가는 시간이 1년, 2년이 되어 가니까 지금은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의 후속편이네. 이거 완전 새로 나온 그거잖아. 근데 요 약점을 보완한 거네. 이런 식으로 2-3시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생소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이 많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는지, 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힘이 늘어나면 많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독서의 기술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게 가능함을 보여주죠. 더 쉬운 예제로는 저 영어 독해를 할 때 처음에 영어는 너무 쉽다. 프랑스어 독해를 할 때 독해 첫 문장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1년 뒤에 내가 독해를 하는데 한 문장을 번역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있지 않다면, 난이도가 그대로인데 줄어들어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내가 가진 지식에 자리를 잘 잡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새로 나온 기술의 아티클을 읽을 때 맨 처음에는 백지이기에 다 채워야 하지만 개선된 기술은 다 알아야 할 때 쓰는 노력보다 적게 씁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잖아. 아주 조그마한 변경된 부분만 보는 거겠죠.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처음에 문법을 배우는 건 어렵지만요. What's new in Swift, What's new in Python, Java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버전의 무언가 등장한 기술 이런 것들 기능을 익히는 데에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이 선형으로가 아니고 구체가 팽창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면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막 늘어날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의도적 수련.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방법에는 의도적 수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도적 수련을 위해서는 이 수련의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특정 알고리즘을 나만의 언어로 이해해서 남에게 설명하기. 자, 그러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만의 언어로 이해해서 설명을 해 봅니다.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가를 수 있죠. 좀 모호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최대한 많이 공부하기. 네, 최대한 많이 공부하기.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특정 알고리즘 나만의 언어로 이해해서 남에게 설명하는 것. 이런 식의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하고요. 도전할 만한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죠? 적절한. 익숙한 기술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거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익숙한, 편안한, 쉬운 방식이 아니라 나의 뇌를 자극하는,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무언가 도전할 만한, 심장이 좀 뛰고 머리가 좀 아프고 그 다음에 시냅스가 열심히 일을 하는, 뇌의 가소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는, 너무 높아서 막 말도 안 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의 반대는 익숙하고 편한 목표를 잡지 말자가 될 것 같아요. 높은 어려운 걸 잡자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냥 하면 되는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도전할 만한 과제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했는데 잘 한 건지, 어느 부분을 잘 했는지, 어느 부분을 잘 못했는지 이런 피드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못하다면 굉장히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한 3개월 뒤에 그때 변수명 좀 더 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지? 이미 맥락도 날아가고요. 내 실력은 거기서부터 올라가기도 했고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듣고 내가 성장에 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외부의 피드백을 받는 것인데요. 저는 저에게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피드백을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회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스스로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반복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요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그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바뀔 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바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해요. 이 책을 읽는 기술을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1년에 12권, 10년에 120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책을 좀 덜 읽더라도 1년에 15권 혹은 1년에 20권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복리 효과를 누려보시는 건 어떤가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